요 요소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득하는 말하기를 할 때, 누군가에게 나를 표현하는 말하기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이런 표정을 지어?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횡설수설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는 법,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이 스틱이라는 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스틱이죠. 스틱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스티커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티커. 그러니까 메시지를 스티커에 비유를 한 거죠. 스티커처럼 그러면 붙는 메시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거를 하나만 꼽자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넌센스에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거는 변기다. 왜냐하면 뭐만 하면 충격, 휴대폰, 변기보다 더러워. 충격, 텀블러, 변기보다 더러워. 충격, 변기보다 더러워. 맨날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게 변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왜 더러움을 비교할 때 변기에 비교를 할까요? 왜 이 메시지가 우리의 뇌리에 탁 꽂힐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씻지 않은 텀블러에는 씻은 텀블러보다 8종의 박테리아가 더 많이 서식합니다 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 말이 귀에 꽂힐까요? 안 꽂힐까요? 별로 꽂히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충격적이죠. 퇴근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씻고 쓴 그 텀블러, 변기보다 더 더럽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충격! 이러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 내용 자체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얼마나 내 주의를 내리꽂히게 하나에 방점이 찍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틱의 저자들은 왜 어떤 메시지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귀에 꽂히는 메시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불문하고 정말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든지 도시괴담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괴담의 스토리텔링은 대부분 장기 매매에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괴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과는 무관하거나 정말 세상에 거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정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대라고 상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담의 특성, 도시괴담의 특성이 무엇이냐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겁니다. 단순성, 의외성, 구체성, 신뢰성, 감성, 스토리, 이 6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말이 스티커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제 막 떠오르는 속담을 하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을 한 번 듣는 순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한 이 요소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단순한가? 단순하죠. 핵심을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 의외인가?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준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만 배가 아프다라는 의외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구체성이 있느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구체성이 있어요. 신뢰성이 있느냐? 신뢰성이란 뭐냐면 그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럴싸한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그런 적이 있지라고 본인이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감성을 더입힌다는 거예요. 감성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약간이라도 건드리느냐예요. 객관적인 수치 그 자체로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건드릴 수가 없어. 조사를 해봤더니 5촌 이내의 사람이 재산이 몇십 % 올랐을 때 그걸로 인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몇 프로 늘어났다라는 숫자로는 사람의 감성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로 푸니까 감성을 건드린다는 거죠. 또 한편 땅을 샀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라는 인과관계에 따른 스토리가 있죠. 우리가 한 번 듣고 잊을 수 없는 메시지는 이렇게 속담처럼 이 6가지 요소를 충족하거나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 형제들이 가져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피하라는 일을 하고, 그것이 꼭 내가 어떤 강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어떤 말을 나의 관점에서 표현을 할 때 보통은 우리가 한 말이 어떻게 돼요? 스티커처럼 딱 붙는 게 아니라 보통은 내가 한 말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너 내가 한 말 제대로 들었어? 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한다? 다시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 요소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득하는 말하기를 할 때, 누군가에게 나를 표현하는 말하기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저자는 책에서 이런 예시를 또 들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사명 선언을 했다. 이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스티커 메시지였다.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단순성, 의외성, 구체성, 신뢰성, 감성, 스토리가 있는
스티커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건드리게 하고 메시지를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세네디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사명은 팀 중심적 혁신과 전략적인 주도권 확립을 통해서 항공우주 산업에서 국제적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내리꽂히세요? 왜 안 내리꽂힐까요?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하지도 않고요. 의외성도 없고요. 구체적이지도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감성적인 스토리가 없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눈치를 채셨죠? 아, 재미없는 표현엔 구체성이 상실돼 있다. 구체성이 그러면 왜 상실돼 있냐? 전문 용어 범벅이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애써서 이 사람 말을 흘려보내야지라고 해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왜? 내 마음을 못 건드리니까. 그럼 왜 내 마음을 못 건드리냐? 여기에서 저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해라고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흘러나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모든 걸 다 있더라도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일상에서 너무너무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티커 메시지를 우리가 낼 수 없도록 방해하는 단 하나의 엄청난 저주가 있습니다. 지식의 저주입니다. 지식의 저주가 뭐냐면 무언가를 한 번 알게 된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저자들은 어떤 예시를 드냐면 한 실험 결과를 소개해요. 실험군을 A랑 B로 나눴어요. 그래서 누구나 아는 쉬운 노래를 A와 B가 나뉘어서 A가 손으로 테이블을 쳐서 연주를 하면 B가 그걸 맞추도록 해요. 그래서 A한테 물어봐요. 네가 이걸 손으로 쳤을 때 B가 얼마나 알 것 같아? 라고 하면 A가 50%의 확률로 맞출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B가 당연히 맞출 거예요. 너무 쉬운 노래잖아. 이걸 모르겠어요? 근데 정답률이 어땠는지 아세요? 정답률이 2.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아는 A는 너무 황당한 거죠. 똑같이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그럼 맞춰보세요. 자, 맞추셨어요? 맞추셨나요? 모르겠죠? 자, 그러면 제가 부르면서 해볼게요.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할게요. 들어보세요. 너무 알겠죠? 이걸 아는 순간 내가 모르던 때로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설명을 할 때 이걸 왜 몰라? 답답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아는 만큼 못하는 이유는 모르는 걸 상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몰랐던 나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걸 몰랐던 때로 내가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말이 항상 재미가 없고 네 말이 힘이 없는 이유는 네가 지식의 저주에 빠져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말을 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거든. 지식의 저주에서 자꾸 벗어나야 돼. 사람들은 팩트를 얘기한다고 해서 마음이 동하지 않아.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려면 의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의외성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픽사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마블의 영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은 의외성이 있어요. 의외성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타노스 좋아하죠? 타노스는 정말 희대의 캐릭터죠. 타노스는 손가락을 튕겨서 인류의 절반을 죽여버려요. 랜덤으로.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되게 전형적인 악당이잖아요? 전형적인 악당이기만 했으면 타노스는 이렇게 매력이 없어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소시오패스여서? 인류가 싫어서? 내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야. 인류가 너무 과밀해져서 우리의 이 우주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우리가 모두 살리려면 절반을 죽여야 해. 라는 되게 영웅적인 대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죠. 너무 의외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가 되고 그 메시지가 너무 사람들에게 귀에 내리꽂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응용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귀에 꽂히는 말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어린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고등학생 1학년이에요. 근데 얘가 이래요. 엄마,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 수학 공식 이거 도대체 어디서 써먹어? 수학 공식 배워서 뭐해? 라고 만약에 자녀가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녀의 귀에 내리꽂히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가요? 수많은 대답들이 나오죠. 야, 그러면 너는 뭐 네가 뭐 그거 쓸모 없어서 안 하는 거면 네가 인생에서 그럼 평소에 뭐 쓸모 있는 거 뭐 하는데 네 게임은 뭐 쓸모 있어서 하냐? 대학을 가야 성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말을 하는 아이도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을 한번 읽어봐 주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이거 진짜 쓸모 없는 거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를 나한테 기대하겠구나. 그러면 처음에 이 아이의 화제를 뺏어와야 돼. 이 아이가 생각한 거를 반대로 얘기해줘야 돼. 그래, 쓸모없어. 맞아, 나도 고등학교 때 공식 외웠던 거 하나도 쓸모없었어. 인생에서 네가 학교 졸업하고 나면 안 쓰이는 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뭐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해? 일단 의외성으로 이 아이가 한번 집중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당연히 공식은 필요 없지. 근데 말이야, 요즘 헬스장 가지? 헬스장 가면 막 무거운 거 드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도 그거 들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그걸 드는 훈련을 함으로써 평소에 체력을 키워서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하기 위해서인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식 자체가 쓸모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을 외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했던 그 과정, 노력을 하면서 뭔가 얻어낸 어떤 그 깨달음 같은 것들이 네가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들을 인생에서 풀어나가야 할 때 그게 너에게 힘이 돼줘. 너에게 그게 근력이 돼주는 거야.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물론 당연히 공부는 그래도 하기 싫지. 물론 당연히.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야 공부를 일단 대학을 가야지. 뭐 너는 그럼 평소에 쓸모 있냐? 이런 얘기보다는 훨씬 스티키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스티키한 메시지를 알고 말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남의 마음에 가닿는 말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도움이 되는 책 스틱이었습니다.